교실 구석, 수아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쁜 애요. 이정민은 손에 들고 있던 색연필 세트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지만 그 무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수아야, 무슨 소리야? 정민은 재빨리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고 작은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반지하 빌라에 살던 그때 수아는 복지관에서 가장 밝은 아이였습니다. 종이접기 한 번에 깔깔대고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다녔습니다. 정미가 새 크레파스를 꺼내 보이면 눈이 반짝이며 우와 하고 외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온 뒤 모든 게 변했습니다. 수아네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함께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지하의 습기와 곰팡이에서 벗어났으니까요. 하지만 수아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정민은 우연히 봤습니다. 복지관 창문을 통해 건너편 아파트가 보였는데 거기가 수아네 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남자가 아이를 벽 쪽으로 몰아붙이는 게 보였습니다. 수아의 작은 몸이 벽에 부딪혔고 남자의 팔이 휘둘러졌습니다. 정민은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곧 창문을 돌려 닫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거리도 멀고 흐릿했어.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했으니까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 뭔가를 해야 했습니다. 대신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 재호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재호는 2달 전부터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했습니다. 아이들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정민은 자꾸 재호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재호가 수아에게 말을 걸 때마다 정민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재호 씨가 뭔가?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으니까요. 오늘도 수아는 아무 말 없이 그림만 그렸습니다. 검은 크레파스로 온 종이를 칠해버린 빛 하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정민은 그 그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무겁게 가라앉을 뿐이었습니다. 정민은 복도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재호가 수아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발만 보고 있었고 재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머릿속으로 며칠 전 본 인터넷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신뢰했던 봉사자 알고 보니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아니야, 재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민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걸까? 재호 씨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호는 친절했고 성실했고 아이들을 잘 돌봤습니다. 단 한 번도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정민은 자책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민은 물품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센터에서 기증받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 상자를 열어보니 녹음기 6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언어 학습용으로 기증된 것이었습니다. 정민은 녹음기 하나를 손에 들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버튼을 눌러보니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나?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손은 녹음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나쁜 애예요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민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루만 확인해보자. 내가 틀렸으면
그냥 미친 사람이 되는 거고.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틀리길 바랐습니다. 오전 10시 아이들이 미술 시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교실 뒤편에서 가방들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의 분홍색 가방 옆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물통과 손수건 사이에 녹음기를 밀어 넣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선생님 뭐 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정민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아, 가방들이 엉망이어서요.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정민은 웃으려 애썼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민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들켰나? 아니야, 못 봤을 거야.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을 듣고 점심을 먹고 오후 활동을 했습니다. 수아는 5시에 아빠가 데리러 왔습니다. 정민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아빠는 수아의 가방을 들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수아는 몇 발자국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저녁 8시 정민은 복지관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수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녹음기를 회수하려면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 척했지만 글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 같았습니다. 재호를 의심한 것도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뭔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까? 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아무것도 아니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일찍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녹음기를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하나둘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아가 왔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수아야,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정민은 가방을 정리해주겠다며 수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넣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지관 교실의 소음이었습니다. 미술 시간, 점심시간, 오후 활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야, 오늘 그림 정말 예쁘더라. 노란색 많이 썼네? 네, 노란색 좋아해?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그랬구나. 엄마 생각나? 네, 재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짧게 대답했지만 경계심은 없었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재호 씨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 소리, 차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왔냐?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둔탁했습니다. 네, 오늘도 복지관에서 시간 낭비했냐? 아니에요. 뭐 배웠는데? 그림 그렸어요. 남자가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림. 쓸모없는 것만 가르치네. 정민은 숨을 참았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너 혼자 먹어. 난 바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마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가 뭔가를 꺼내는 소리,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너.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차가웠습니다. 네, 오늘 내 엄마 기일이야. 알고는 있냐? 네, 근데 웃고 다녔어? 복지관에서? 저는 내가 웃을 자격이 있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 엄마는 살아있었겠지. 정미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때문에 죽었어. 내 엄마가. 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벽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아파요. 아프긴. 내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데. 쿵. 또 한 번 소리가 났습니다. 제발. 아빠.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정민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게 진짜였구나. 창문 너머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벽으로 몰리던 수아의 작은 몸, 휘둘리던 남자의 팔. 그때 정민은 외면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어. 정민은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아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제발. 아빠. 정민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민은 복도에서 재호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저녁 재호가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재호 씨, 재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선생님. 정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둘은 빈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말했습니다. 먼저 사과할 게 있어요. 예? 저 재호 씨를 의심했어요. 수아한테 뭔가 이상한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불안했어요. 근거도 없이 의심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재호는 아무 말 없이 정미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정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1부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내 엄마는 살아있었겠지.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아파요. 재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민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수 아빠예요.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래된 것 같아요. 재호는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신고는 하셨어요? 지금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혼자선 자신이 없어요.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다음 날 오전 둘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찾았습니다. 상담원은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수아가 그린 검은 그림들도 확인했습니다. 아이의 팔에 난 멍 사진도 봤습니다. 신부 맞나요? 네. 신부여도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상담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가나요? 임시보호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건이 안 되면 제가 맡겠습니다. 정미가 말했습니다. 상담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건가요? 임시로라도요. 부담이 크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정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흘 뒤 경찰이 수아 아빠를 조사했습니다. 수아는 정미의 원룸으로 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아는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도 돼. 정미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이모 집이야. 이제 여기서 지내자. 얼마나요? 한동안. 아빠가 좀 정리될 때까지.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나 때문에 이모도 혼나면 어떡해요? 정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아요. 정민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아무도 혼나지 않아. 너도 나도. 근데 아빠가 아빠는 잘못한 거야. 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죽은 건 제 잘못이잖아요. 정민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정민은 아이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정미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정민은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이모, 저 때문에 이모가 바닥에서 자면 어떡해요? 괜찮아. 이모는 원래 바닥이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믿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뒤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모, 응. 저 나쁜 애 아니에요?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야. 너는 정말 좋은 아이야. 진짜요? 진짜. 수아의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했습니다. 아이가 잠든 것입니다. 정민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법원 결정문이 도착한 날은 봄이었습니다. 정민은 우편함에서 봉투를 꺼내 천천히 뜯었습니다. 수아는 그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뭐래요? 정민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아빠는 집행유예야. 그리고 너한테 접근할 수 없어. 그럼 저는요? 너는 이모랑 계속 살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좋아요. 정민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며칠 뒤 수아는 학교에서 돌아와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혼자 있더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모, 응. 이거요. 손에 작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받아서 펼쳤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이모가 말해줬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래. 나쁜 애 아니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민은 편지를 다 읽고 수아를 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아요. 네? 엄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수아는 복지관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정미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재호 씨, 둘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제대로 사과 못했어요. 정미가 말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이해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미안했어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수아가 나아지고 있잖아요. 재호가 웃었습니다. 정미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상담 선생님과 매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열렸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 엄마가 죽은 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알아요. 근데 가끔 헷갈려? 네. 그럴 땐 이모한테 말해봐. 혼자 생각하지 말고.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정미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나 정말 나쁜 애 아니에요? 정미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이모는 계속 그렇게 말해줄 거예요. 응. 평생. 수아는 정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책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필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정미는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나은 건 아니야. 아직도 힘들어할 때가 있어.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할 권리는 없어. 부모라도. 정민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뿐 아니라 앞으로 만날 다른 아이들에게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이모, 수아가 불렀습니다. 응. 내일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은데? 떡볶이요. 정미가 웃었습니다. 그래, 떡볶이 먹자. 수아도 웃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정민은 아이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요. 네? 앞으로 평생 네가 착한 아이란 걸 계속 말해줄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조금 고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